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차례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질문하시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Hello, everybody. I'm Conway. Thanks for coming and really happy.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탕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한국 관객으로서 제일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을지 되게 궁금하고요.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봤고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로맨스 라인을 살리면서 전 질문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좀 흔히 보여주시던 잔인한 장면 같은 거 좀 많이 없애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선으로 가실지 아니면 작품마다 이렇게 바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배우 두 분은 말씀대로 좀 캐릭터들이 격정적인 사령을 하면서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정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음 영화가 뭐가 될지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은 있는데 그건 TV 드라마라서 당연히 그렇지는 않구나. HBO는 참 노출도 강화도 되긴 되는데 그런 방송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강한 묘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폭력이나 섹스, 노출 이런 것이 강한 작품도 여러 개 준비하는 것 중에 있으니까 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글쎄요. 우리가 젊을 때에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표현해가면서 살지만 그래도 되지만 나이 든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런 면에서 솔직해지기 어려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형편에 놓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전달할까 상대방에게 또는 참기가 힘든데 이 감정을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감출까를 고민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각본에 표현을 해 놓았고 또 이렇게 현명하고 경험 풍부한 두 배우가 그것들을 잘 알아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격정적이지만 쉽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감정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怎么诠释这个角色？其实就像导演说的，在我们的成长阶段中，
慢慢的对爱情、对感情、对周遭事物的态度的表达，都会慢慢的越来越成熟，或者慢慢越来越往里走。很多东西深思熟虑以后，再去选择说或者不说。那这部电影《分手的决心》，其实在这其中我所扮演的瑞来，他也是在经历过很多生活的磨难之后，他把自己的感情，他们都是看过电影的哈，对，所以是在很多事件发生之后，他明白了什么是真正的爱，然后让他能够很坦然的去把所有的这份东西藏起来，然后去诠释出更大的一份更无私的爱吧。那我觉得我在诠释的过程中，其实也是遵循了这一份往里走的感觉。那其实导演的设计很巧妙，因为对于一个，因为我的韩语并不够好，我只是其实我是不会。那我在背了台词之后，我的表达仍然也还是有限，所以，给了很多可能用更多的感受，用表情，一些无声的交流来传达人物的感情。对，这也是我，怎么说，就是在演的过程中也是很过瘾，而且，导演还有朴海日都给了我很多的帮助。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사랑을 만나던 어떤 감정을 만나던 표현하는 방식은 점점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밖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그 감정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삼키던,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할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에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기하는 설애라는 인물은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이죠? 라고 해서 물어봐서 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설애는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 속에 굉장히 고난 혹은 어떤 힘든 그 생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고 숨기고, 그리고 더 큰 그 숨기는 것 자체가 더 크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애를 연기하고 이것을 해석할 때는 오히려 내 감정을 가지고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묘하게도 아주 기묘하게도 감독님께서 그 연출해 주시는 것들이 그것과 맞아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못하고요. 그 모든 대사를 다 외워서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외워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마도 표정으로 그런 감정들이 더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소리 없는 그 감정의 표현이 어쩌면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표현이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님과 박해일 배우님이 정말 많은 도움이 주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감독님과 이 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셨을 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에서 그 문장에서 배우가 표현해야 될 감정의 톤들이 기자님께서 보신 바대로 그런 톤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를 봐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수사극 안에서 형사 장혜준이라는 인물이 사망자의 아내 송설애라는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심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가짜 감정을 또 드러내면서 그녀의 의심에 대한 부분,
진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감정을 그렇게 좀 변주를 해가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R타임즈 신무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영화를 몰입해서 봤고요. 굉장히 보는 동안 계속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박찬욱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치밀한 내러티브와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화면 구성이 데이비드 린 감독이나 버티고 이창 같은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서스펜스, 코미디,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데빌린 감독의 그 밀회라는 영화가 제가 그 각본 함께 쓴 정석영 작가에게 참고하라고 권해준 단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성숙한 남녀의 그 인내하는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분명히 연결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TV 주말에 영화로 본, 그러니까 어려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뭔가 모르게 애틋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보았다는 그런 어렴풋한 기억만 남은 영화죠.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랬고 히치콕의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의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작품 만들면서. 그런데 나중에 외신 기자들 인터뷰할 때 여러 명이 그런 말을 지적을 하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치콕을 제가 젊을 때 대학생 때 좋아했고 그 말하자면 교과서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던 영화들이어서 그게 제 피 속에 남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크린의 박혜은입니다.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웨이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송설애는 자신이 어느 순간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설애가 이 상대 형사에게 처음 사랑을 느낀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좀 듣고 싶었고요. 박해일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세계에 처음 들어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래 그 세계에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캐릭터와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 현장에서 처음이시지만 감독님과 나는 되게 같은 부류의 사람 같다 이런 걸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일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영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탕웨이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喜欢我们的电影。该怎么说呢？你问的是瑞兰什么时候知道海俊？瑞兰什么时候爱上了海俊？开始知道自己对海俊的这种感情，对吧？那怎么说呢？小时候我们谈恋爱是咋咋呼呼，年轻的时候追求轰轰烈烈，年纪大了以后，其实这就是也不是年纪大了，就是作为大人成年了以后，开始进入生活了，那这个时候。其实，在感情的表达上，有些时候你说
你认为它是的时候，它未必是；或者你认为它不是爱情，但实际上它已经走入了一种非常深沉的感情。那所以我觉得很难去说到底是在哪一个时刻，也无需去揪这个点。我觉得每个观众，我觉得更希望是留给观众这个空间，让他去感受。那当然，戏中你看完的话也知道，已经有一个导演给出来的一个结果点，可能就是那句最重要的台词出来的那时候，他所领悟到的。 일단 우리 영화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설애가 언제 이 안에서 혜준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연령대마다 다르잖아요. 아마 어렸을 때는 뭐 순간 뭔가 빠져가지고 막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 이게 맞다, 이 사람이 이게 맞나보다라고 했을 때 그 생활 때문에 놓치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게 이게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사람 이미 가버리고 그런 타이밍들이 안 맞을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은 볼 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는 관객분들마다 그 순간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객들이 보실 때 설애가 언제 혜준한테 빠졌는지 그 공간은 관객들 분께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감독님이 그 안에 딱 짜 놓으셨거든요. 그 짜여진 그 순간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실 거예요. 아마 관객분들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取而代之的在这部电影中表达爱，对爱的表达，我觉得全部来自于导演的细节控，然后一丝一毫的，观众可以慢慢的去发掘。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들은 진짜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 모든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객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즐기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혜일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박찬욱 감독님의 월드 안에서 잘 즐겼구나 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조각 같은 얘기를 좀 취합해 보면 박찬욱 감독님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선배님들과의 작업을 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사석에서든 작품과 사석을 통해서 그런 감독님과의 짧고 짧은 조들이 이제 그 누적이 됐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과 이제 소년천국에 가다라는 윤태용 감독님의 영화가 있는데 그때 각본가로 참여를 해주셔서 또 감독님의 흔적이 배우로서 또 누적이 됐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작품을 하게 되면서 모호한 감정, 미묘한 감정들의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갈 때 감독님이 제가 해보고 해내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운을 받아서 재미있게 촬영 현장에서 좀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탕웨이 씨와의 호흡을 통해서 제가 또 탕웨이 씨 때문에 얻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감독님 작품 안에서 좀 더 기자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이제 칸에서도 보고 여기서 또 봤는데 역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탕웨이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우선 감독님께는 이 극중 설애의 이제 선조가 이제 만주의 독립군이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때 언급이 되고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또 혜준의 아내인 그 아내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제 최연소 감독이라는 엄마 원전 안전까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두 여배우,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의 일종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러한 대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질문 드리고 싶고요. 탕웨이 배우님한테는 그 칸에서 인터뷰할 때 한국말 대사보다 오히려 감독님이 중국말로 쓴 대사가 혹시나 감독님이 원래 의도했던 뉘앙스가 아닐까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그렇게 좀 신경이 쓰였던 대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되면 칸 영화제에서 감독님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줬다라는 표현 속에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네, 그때 당시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해의 외조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게 나도 설해가 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한국을 택해서 올 수 있었던 어떤 친근감이랄까 좀 그리고 호미산이라는 그 산에 대해서도 자기 산이라고 그런 마음속으로는 자기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에 나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영웅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자부심의 근원이다.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정안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그 각본에 있다가 편집해서 찍기까지 했는데 편집에서 시간 문제 때문에 없어진 대사가 이곳이 이포라는 곳이 범죄가 없는 동네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준이 굉장히 무료해 하잖아요. 살인과 폭력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범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준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워낙 강력한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그냥 혼자만의 추측을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영화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요즘 살인 사건이 좀 뜸하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이론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 물론 정한 자신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정한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확고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 늘 조심하는 마음 이런 예민하게 그 위험에 대해서 곤두서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대사로 말하는 것처럼 이과적인 모든 걸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그 사고 방식 그런 것을 위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탕웨이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应该说，中文台词印象最深的，其实大部分的中文台词，因为我也是作为一个外国演员，尽我的演员职责本分吧，我是有和导演一起把那个台词做了一些调整，因为有更加符合中国人说话的这个语感，这么调整。但是其中有一句台词我是不可能改，就是“智者要山，
仁者要水。那这句词儿是我没有改动，也是我确实印象挺深的，因为这也是关乎整部电影的它的导演的一个给这个很重要的一个 image 的方向，一个山和一个海。所以呢，我现在会想起来的就是这一句，因为这两个人物就是他是一座山，我呢最后然后把自己沉入了海，所以这是我能想起来的一句中文台词。 먼저 저는 대사 부분에 있어서 그 외국 배우로서 어떤 다른 언어를 사용한 영화를 참여할 때 그 당연히 이제 감독님과 좀 더 중국어 어감, 중국어 어휘에 좀 더 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분을 감독님과 조정을 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지자 요산 인자 요수라는 그 이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대사가 아마 전체 영화에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좀 부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옆에 계신 박혜희 씨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산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에 뭔가 큰 인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어 대사가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입니다. 但是其实更有意思的对我来说是学习韩文的过程，因为我确实这是第一次借着电影的机会，我可以非常系统的。 很有序的去学习了所有的韩语台词，非常较真儿的学。但是呢，学完以后，真的到演的时候发现，还是有很多这个理解上会有偏差。然后到生活中，人家也会说：“啊，那你现在韩语应该说的挺好。”我说在电影里学的都是很高级的韓語，我这个初级的东西还没学会。我说可能下一回。 可能我还得再好好的练练。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은 한국어를 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한국어 대사인데 제가 한국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시스템을 굉장히 기초적인 것도 열심히 다 배웠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배웠는데 이 연기를 하다 보니 그 생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 혹은 영화를 이제 한국 영화에서 한국어로 촬영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너 한국어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막 걸어오는데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 생활 한국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급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급 한국어를 배운 겁니다.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초급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其实说语言，还有就是在表演的过程中，每一次，我觉得这是如果你不是用外语演戏，是完全体会不到的一种感受。就是你在说的韩文台词，脑袋里要想着中文的台词，听对手说的是韩文台词，但是脑袋里我也要把他的台词也背下来，就是中文的、韩文的，其实我都要有印象，尤其是中文的，所以我的反应。 是就着他的韩文台词的中文翻译，然后来做出来的。所以在我的脑袋中有一个同声翻译，这个应该我觉得还挺特别的。 그리고 외국어로 이제 연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재밌는 경험인데 저는 한국어 대사를 외워서 한국어로 연기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외운 한국어의 의미는 중국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한국어에 대한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한국어를 외웠는데 그 상대방의 한국어의 의미도 중국어로 외워야 됐기 때문에 그분의 한국어의 중국어도 외워서 제 머릿속에는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에 대한 반응까지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머릿속에 한국어 뜻을 모르는 한국어의 중국어 의미와 한국어의 발음과 상대방의 그 의미를 동시에 내 머릿속에 두고 리액션을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표정은 평온하게 침착하게 유지하고 있었는지 놀랍네요. 因为所有的脑子都在，就所有的就是往里边走的，所以也同时帮助了这个看起来很神秘的角色更多了一层
可能观众都不理解的神秘。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때 그 대사 때문에 연기하는 게 사실은 모든 생각이 다 머리 안쪽으로 가 있었어요. 뇌 안쪽으로. 그래서 표정이 아마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좀 그 신비롭게 보이는 게 아마도 그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느라 더 신비롭게 보이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没有啦，其实大部分的时候我还是懂的。 아니에요. 다 알고 연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깐에서 기자회견 때 감독님께서 내 삶의 일부를 완성해 줬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 주셨는데요. 其实当人有一种感悟的时候，那是一瞬间从心里、脑海里，在某一个特定、特别有感触的瞬间迸发出来的。那这种东西很珍贵，我觉得那个时候要立刻和导演分享。于是我就说了，但是具体是，他是要把它深挖，是什么原因？是从哪儿来？为什么我这么说？我有什么目的吗？那我首先没有目的，然后再一个具体是什么我也不知道。也许10年以后，当我回看我更明白一点的时候，我很愿意跟大家分享。那现在这会儿我只能说，真的我很感谢，朴赞郁导演，谢谢您给我一个这样的经历。我确实是在看电影，电影出字幕，音乐声响起，就是那首《雾》响起的时候，某一个瞬间，我心里觉得有一部分，我的人生里的有一部分完整了。 그 어떤 느낌이 딱 드는 순간에 어떤 말이 딱 튀어나왔을 때는 그게 뭐 계획이 돼 있거나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지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들었고 그 마음이 들었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왜라는 거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라고 했다면 저는 아무런 목적도 없었고요. 그냥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유라던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그때 튀어나왔던 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 스스로도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영화를 봤을 때 마지막에 불이 이제 이렇게 안개라는 노래가 극장에서 막 울려 퍼질 때 사실 그때 느낌은 그때 딱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아, 감독님은 나한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순간만큼은 한 부분에 그 뭔가 완성된 무언가를 채워주셨구나라는 그것을 저한테 안겨주셨던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감독님한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我也想借这个机会感谢每一位韩国观众的厚爱，还有更加要感谢我们整个剧组，谢谢。 谢谢海日。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한국 한 분 한 분의 관객들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옆에 계신 혜준 씨, 박혜일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됐으니까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S 미디어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작품 정말 잘 봤고요. 박찬욱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스토리라인의 묘미는 아무래도 혜준이 설애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설애가 과연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관객들도 같이 추려하면서 그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작품 속에 특별하게 넣은 장치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예, 이게 이런 종류의 영화 이것도 하나의 장르라고 한다면 뭐
좀 폭넓게 말해서 필름 노아라고 할 텐데 이런 류의 영화 사실 흔하잖아요. 그 형사와 아름다운 여성 용의자와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두뇌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원초적 본능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장르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관객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완전히 그런 장르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한 절반 이상 지날 때까지는 관객은 자기가 보고 있는 영화가 그런 영화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관객을 오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가졌던 선입견이 과는 다르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관객이 깨달았을 때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것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 극 중에 이 설에 대해서 좀 크게 표현하자면 좀 미안한 마음까지도 저 같으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흔히 말하는 팜무 파탈이라고 단정하고 지레짐작하고 무엇을 속이고 있을까,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 어떻게 해준 형사를 가지고 놀려고 할까, 뭐 이런 그런 호기심을 갖고 보았는데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물론 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죠.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도덕관념을 뛰어넘는 사랑을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설애를 보았을 때 특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설애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좀 미안한 내가 잘못 봤구나 저 여자를 그런 생각까지 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S 강푸른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혜준이 설애를 사랑하는 거는 이해가 잘 되고 표현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잠도 잘 오고 말도 많아지고. 근데 설애는 혜준을 왜 사랑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됐다가 결국 그때 그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그 장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파괴해봤구나라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박 감독님이 포착하시는 로맨스의 본질은 어떤 누군가를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이게 대해서 배우님들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의 또 백미가 마지막 바다 장면인데 정말 찍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하늘, 조도 이런 거 포착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감정적으로도 지치는 촬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 아까 탕웨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설애의 사랑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영화 속에 물론 있지요.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그 말을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나의 사랑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라이터 불 켜듯이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리고 설애의 그 대사는 정말 자기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이었겠다.
그런 걸 표현한 대사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라고 해준이 말하면서 죽은 남편의 소지품을 돌려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사실 설에는 더 이상 해준을 이제 안 봐도 되죠. 그런데 그 후에도 같이 밥도 먹고 뭐 잠도 재워주고 뭐 절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또 홍산호가 죽었을 때 그 위로해주는 행동 일부러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설의 사랑은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자기가 인정하기 전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관객의 한 명으로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 바닷가 장면에 대해서도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지쳤다는 배우가 대답을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몸이 힘들긴 했죠, 정말. 근데 설에는 좀 거저 먹은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죽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래를 파기 쉬운 모래를 양동이로 이렇게 몇 번 파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저는 그 산 모양의 그 커다란 바위 보셨잖아요. 그것이 산처럼 암벽을 가진 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화의 그 첫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쓰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다 도달했을 때 바다인데 거기 또 산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해안에서 발견한 바위인데 그것도 쓰고 싶었고, 근데 또 바다 너머로 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서해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해도 찍고 싶었고, 그래서 도리 없이 왔다가 두 개를 다 찍어야만 했습니다. 좀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할 수 없었고, 그밖에 이제 만조 또 그거는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때 가서 찍어야 하는 거죠. 그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는 것은 뭐 행운이었죠. 그러길 바랬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밖에 안개라든가 그 하늘의 밝기 이런 것은 VFX와 또 디지털 그 색 보정이라는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일 배우. 뭐 바닷가 촬영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작진 쪽에서도 나를 잡은 그때 못 찍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지났다가 다시 그 만조가 차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제작진의 얘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한 번에 그날 촬영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혜준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혜준이라는 인물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감독님이 애초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좀 혜준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그게 후반부 찍었던 바닷가 장면인데 다행히 감독님이나 저나 고생을 했지만 추운 겨울이었는데 만족할 만한 장면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셔서 뭐 고생이 했던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넘어지는 거 2번 넘어지는 거 보셨죠? 그거는 연기가 아니라 하체가 힘이
예, 하다 보니 그 한국 해안은 좀 이렇게 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돌부리에 많이 걸려 넘어진 게 또 감독님도 자연스럽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화의 결과물로 보니까 또 감정의 배우 감정, 혜준이랑 감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对啊，我想说，我也没有看过你拍的那个场景，是直到我看电影的时候，一到那个地方，一看你摔倒，一下眼泪就涌了出来。说实话， 그 촬영장에서는 촬영 장면 실제로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혜씨가 그렇게 넘어진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 실제로 영화를 상영할 때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서 싹 미소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IMBC연의 김경입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영화 속에 고경표 씨와 김신영 씨가 후배 형사로 나오더라고요. 이 두 분의 캐스팅이 좀 재미있었고 이 두 분들의 연기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배우의 형사로 이 두 배우들을 캐스팅했던 이유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박해일 배우님은 이 두 형사와 연기했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탕웨이 배우한테는 초반에 암벽등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꽤 고생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네, 암벽등반 하실 때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고경표 배우는 응팔에서 봤어요. 그래서 눈여겨 보아뒀는데 캐스팅 단계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혜준하고 다르지만 조금 그러니까 상반된 면도 있고 좀 유사한 면도 있는 후배를 출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로서 그리고 아주 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좀 투덜대기도 하고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 아주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키도 크고 좀 비슷한 면이 외모상 좀 있는데 성격은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런 사람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신영 씨 연기하는 연수라는 캐릭터는요. 이게 1부와 2부로 이 영화를 나눈다면 부산과 이포에서 후배 형사 둘이 상반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 여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혜준과 충돌하는 상반된 캐릭터 좀 그 거울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반대로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키도 작고 여자고 또 뭐 뭐든지 그리고 근데 그러나 이제 존경심이라는 면에서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근데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차츰 이 설애를 놓고 견해 차이가 벌어지면서 나중에 좀 대들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또 비슷한 그런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야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리마 때부터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연기도 다 잘한다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별 염려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잘 해줘서 정말 보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감독님들도 앞으로 많이 물론 바빠서 출연을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또 그 두 형사 후배 역할을 맡으신 두 배우 역할에 대한 얘기를 너무 세세하고 재밌게 해주셔서 짧게 하자면 고경표 씨는 제가 한 10년 전에 다양성 영화 하는 극장 앞에서 혼자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신호등 맞은편에서 봤는데 일단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런데 저도 신호를 건너가는 김에 먼저 인사를 했어요. 경표 씨한테. 그랬더니 또 말끔하지만 또 굉장히 구수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첫인상이었는데 감독님께서 후배 형사 고경표 씨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바로 지체 없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는 캐릭터라. 그리고 제가 배우 생활 중에 처음 형사를 하다 보니까 후배 형사라는 그 동료 형사가 누구냐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 혼자 연기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팀이 있다라는 게 그걸 보여주기에 또 힘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고경표 씨가 함께 연기를 했을 때 촬영장에서는 더더욱 더 좋았고요. 보여줄 매력이 더 많은 배우가 아닌가 싶고, 또 김신영 씨는 또 캐스팅할 당시에 김신영 씨가 그 이포에서의 후배 형사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감독님 딱 무릎을 쳤어요. 감독님이 정말 신의 한 수시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 영화라는 작품의 세계에 조금씩 저라는 배우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해서. 신영 씨는 원래 이제 희극인이잖아요. 희극인은 뭐 다른 말로는 무대에서 또 장시간을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배우이기도 하니까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심지어 그 본업 외에도 박찬욱 감독님 앞에서는 또 굉장히 또 진지한 모습으로 연기에 임하시는 걸 보고 너무 매력적으로 잘 해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용우 선배님도 제가 만나뵌 적이 없었는데 너무 팬이고 한데 그래서 매력적으로 또 이러한 한 작품에 또 보여주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정현 씨, 제 아내 역할로 나오셨던 이정현 씨가 또 너무 재밌는 서로 부부 연기. 최근에 또 2세를 낳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축하합니다. 네. 네, 그리고 탕웨이 씨 암벽 등반 연기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爬山的场面好像有2段儿，他说的是哪一段儿？攀岩，第一场攀岩，你说的是，就是那个要去杀丈夫的那一场。对对对，说实话，真的，我那会儿吧，我觉得我欠运动，因为在拍戏的过程中，但是所以一开始攀岩，我心里还有点担忧，会不会有一些不小心的受伤或者什么的。但是后来爬着就变成了，我发现这太好了，所有的筋骨都松开了，就特别的喜欢。 그 촬영 암벽 등반 촬영 전에 운동이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암벽 등반 하기 전에 혹시 이제 운동이 좀 안 된 상태면 다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뭔가 이 신경이 좀 돌아오는 거였는지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었습니다. 而且我至今为止对那个场景啊，一直是忘不掉。就我真的我可以用，就是当时在夜幕降临的时候，然后那个他们做出来的一个景儿，然后上面有一个大天幕，大灯，然后呢，整个那个露天的这个棚，我就觉得哇，太美了，就印象很深。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가장 장면은 사실 그때 암벽등반보다는 그 로케이션 장면이요. 그 로케이션과 그 당시 촬영 때 막 거기에 세트
세트 이제 그 촬영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뭐 조명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막도 막 쳐져 있었고 했잖아요. 그때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와우, 와 너무 멋있었던 그 현장과 그 현장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팅했던 그런 모든 그 광경이 정말 너무 웅장하고 멋있었던 그 장면이 지금 막 생각이 납니다. 那么的真实，又那么的幻觉，就感觉哦，因为我是舞台剧出身的，所以我那个时候我就觉得这整个像是一个舞台的布景，好棒。 굉장히 리얼한데 거기에 리얼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 환상적인 것이 동시에 결합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무대에 연극을 했던 배우 출신으로서 마치 무대에 뭔가 세트가 완벽하게 장착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느낌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其实刚刚我听到导演和还是说到电影中的各位演员啊，很多的细节，其实真的我很喜欢在这部电影中，它融合了那么多的元素，有黑色幽默的，然后有很棒的音乐，然后我们的布景和服装，它有一种复古的，像是年代戏。 但同时它又是现代的，有惊悚，有那个叫什么刑侦，就是叫刑侦的成分，然后又有爱情的元素，有浪漫的，有细腻的，就是那么多的元素，它每一种味道非常巧妙的融合在了这一部电影中，那个反正各种滋味，真的这是一部大人的电影。 지금 그리고 이제 소마카 감독님과 박해올 씨가 이제 저희 영화에 함께 참여했던 배우분들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한 느낌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품 안에 정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블랙 코미디이면서 또 그 안에 너무 좋은 음악이 있고 또 아름다운 의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사실 복고풍의 시대극인 느낌 드는데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또 탐정극일 수도 있지만 또 멜로 영화이고 또 거기에 로맨스가 있는데 또 보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고 깔끔하게 융합이 돼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간단히 받고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박찬욱 감독님께 자극적인 화면이나 대사를 통한 어떤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을 좀 자제하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런 요소 없이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탕웨이 박해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물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관객들 각자 해석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작품 만들 때하고 뭐 새로운 무슨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요.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배우들과 왜 이렇게 내가 각본을 썼는지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나도 답을 하고 또 논쟁이 벌어지면 논쟁도 하고 어떤 답은 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튿날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대화하는 시간. 뭐 리딩이라고 할 수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저 토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시간. 그다음에 각본에 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려고 노력했고 또 스토리보드를 보면 거기에 편집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그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숙련된 배우라면 이렇게 편집이 되면 이런 감정이 관객한테 전달되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늘 하던 대로 정석대로 했을 뿐입니다. 예. 네, 그리고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탕웨이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结尾是我的结尾，对不对？不是说是整部电影的结尾。其实整部电影的结尾，导演也有很多，本来是有很多种可能嘛。后来在剪辑的版本选择的是这一种。对，当时我就觉得其实是挺对我来说是一种挺开放式的结尾，因为你可以任由你的脑子跟着海军在海里开始奔跑了，那我觉得挺好的。我觉得不用把它变得那么大团圆，或者说不用变得那么深沉，那么的悲哀，其实更是一种浪漫的体现。 감독님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렸던 이제 그 결말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편집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셨다고 감독님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실 때 이것을 너무 깊게 너무 비극적이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박해일 씨의 해준이 그 바다에서 막 달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탕웨이 씨가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영화적 결말을 관객분들이 보실 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이야기고 어른들이 살다 보면 느껴지게 되거나 밀려오는 인간의 후회 또는 인간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여운으로서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물어보신 대로 관객의 몫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참여한 배우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한 번 봤을 때 느끼는 정도가 감독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결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관객으로서 두고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복귀를 해보는 것도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얘기까지 드립니다. 네, 다양한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박해일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촬영을 했고 제작진 너무 고생하셨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고 이제 팬데믹이 거치자마자 처음 소개되는 저도 참여한 영화 헤어질 결심 이렇게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매번 작품할 때마다 만나 뵙게 되지만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느껴보는 이 자리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반가웠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봉할 때까지 관객분들께 또 좋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这会儿特别的期待从未有过的期待，看到观众的对我们的电影的感觉，或者对这一段很特别的感情的感受。如果说也许生活中都已经早就忘了什么是那么直率的、浪漫的成年人的爱情，我觉得在这部电影里是可以找回一些感觉的。 希望大家会喜欢。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대가 돼요.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 이 기대는 아마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느낌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살면서 생활 속에서
혹시 잊혀졌던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솔직한 어른들의 어떤 사랑, 솔직하게 그것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를 꼭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기자간담회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영화를 한 번 더 봤거든요. 여러분과 동시에 다른 극장에서. 근데 거기서는 그 긴장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거기 관객분들이 극장 관계자들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심의 장면이 신문 중에 혜준이 설애에게 그 자해를 하니까 뭐라든가요? 그 남편이 그랬을 때 설애가 독한 것 그러잖아요. 그때 저는 아무도 웃지 않아가지고 정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 영화가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고편이나 그 포스터나 그렇게 느껴지는 선입견에 비하면 꽤 가볍고 웃기는 순간도 많고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와서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와서 보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